자, 균형인데요. 균형. 자, 이제 수요곡선. 아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있었죠. 수요곡선 앞을 제가 D로 적겠습니다. D. 그리고 여기 아까 가격이었잖아요. 가격하고 P. 여기가 Q. 수요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곡선. 우상향이라 그랬습니다. 네. S로 적겠습니다. 그럼 이 Q는 공급량. Q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얘기해요. 양이에요, 양. 자, 그럼 이제 균형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균형이 뭔지부터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점. 그럼 균형점에서의 이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이거 10,000원이라 그래 볼게요. 이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균형점에서의 가격이죠. 균형 가격. 자, 그리고 균형점에서의 양인데요. 이거는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그러고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그러고요. 줄여서 균형량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제가 균형량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균형량 그러면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10개라 그래 볼게요. 10개. 자,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나는 점에서의 가격이 10,000원이고 거래되는 양이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10,000원에 10개, 10,000원에 10개를 거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둘의 의견이 일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10,000원보다 높잖아요. 그럼 이 가격, 균형 가격 10,000원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11월, 12월 달에 이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 잊어먹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그럼 결론을 얘기한다 이제. 만약에 가격이 10,000원이 아니고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만약에 이게 사과라 그래 봅시다. 사과 장사가 자, 사과 한 개 12,000원 좀 비싸긴 비싸다마는. 사과 한 개 12,000원이요. 12,000원 이렇게 팔러 나간 거예요. 머리에 떡 이고. 그랬더니 요점이 공급량이거든. 이게 공급곡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급곡선이 쭉 내린 게 여기가 공급량이야. 공급량 12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과 판 아주머니가 12개 사과를 딱 들고 나간 거예요. 얼마에 팔려고? 12,000원에 팔려고. 12,000원에 한 12개 정도는 팔아야지 하고 들고 나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8개밖에 안 사. 8개밖에. 12,000원하고 팔러 나가니까 몇 개 사더라? 8개 사는 거예요. 자기는 12개 팔려고 나갔는데. 그럼 사과가 4개 남았지? 4개 남았죠? 이걸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공급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12,000원 그러고 나갔더니 물건이 남는 거야. 남아. 그러면 사과판 아주머니는 야, 가격이 너무 비싼가 보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내리겠죠. 11,000원으로 내려봤거든. 11,000원. 그래도 물건이 남아. 그래서 그 다음 날은 10,000원 하고 10개 딱 들고 나갔단 말이야. 10,000원에 10개만 팔자. 어? 그랬더니 사람들도 몇 개 사더라? 10개 사더라. 그래서 균형이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균형 가격보다, 이게 균형 가격 아니에요?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가격이 높다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당연히. 가격이 높다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즉, 시장에서 물건이 남더라, 지금. 물건이 남더라. 그러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울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5억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남아. 그럼 5억은 균형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 아니다. 균형 가격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초과 공급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균형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아도는 물건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격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초과 공급이 안 일어나잖아? 그럼 그게 다 균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과 공급이라는 건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서 일어난다, 높은 데서 일어난다. 높은 데서.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반대로 울산에 아파트가 부족해. 아파트를 5억에 분양을 했더니 아파트가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거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만드는 양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초과 수요라 그래요. 초과 수요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일어났다는 것도 저 가격은 균형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 아니다. 균형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초과 공급 이 말 나오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초과 수요 나오면요,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이번에 균형가격 형성 과정 밑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줄 치겠습니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 줄 치세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 94페이지 양가로 2번 박스 그림 모양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 줄 쳤어요? 낮은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초과 수요가 존재.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초과 수요. 그럼 앞으로 가격 어떻게 된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격이 상승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높은 동그라미.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줄치고 높은 동그라미. 그 밑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줄치고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을 하락시킨다.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초과 수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앞으로 가격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초과 공급 이런 말 나오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됐죠? 더 이상 자, 넘깁니다.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였네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 움직였죠. 저걸 뭐라고 부르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 움직이는 거. 수요의 변화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수요의 증가. 그렇죠. 수요의 변화이고 수요의 증가죠. 그렇지. 수요가 변했어. 이유는 많아. 소득이 증가했든지 인구가 늘었든지 이자율이 떨어졌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맨 처음에 여기가 최초 균형점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거 최초 균형점이었어요. 자,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돼? 새로운 균형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균형점이 이동했네. 균형점이 이동했죠. 아, 수요가 변하면 균형점이 이동할 수 있겠구나.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 균형점이 뭐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근데 수요가 수요 곡선이 움직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균형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균형점도 움직이지. 그렇죠? 그러면 균형점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최초의 균형점일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였어요? 균형 가격이었잖아. 맞습니까? 이게 최초 균형 가격이죠. 그런데 균형점이 움직여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뭐가 돼? 새로운 균형 가격이지. 맞습니까? 아, 균형점이 움직이니까 가격도 변하는구나. 이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 자, 또 여기서 아까 균형량이 있었잖아요. 이게 최초 균형점이니까 여기는 최초 균형량이 되겠네요. 최초 균형량이 되잖아요. 근데 균형점이 움직여버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새로운 균형량이 되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러네요. 수요가 변하니까 균형 가격도 변하고 균형량도 변한다. 맞아? 그래. 지금 신정시장에서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사과 가격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거래되는 거래량도 변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왠지 그림 그려서 거창한 것 같지만. 오케이? 그럼 공급이 변해도 가격 변할까요? 양도 변합니까? 그렇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이게 수요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네. 맞습니까? 이게 공급의 변화 아닙니까? 그럼 이때 가격과 양이 변한다면서요. 균형 가격도 변하고 균형 양도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책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96페이지 그 양가로 1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양가로 1번 찾았습니까? 네, 그게 별표예요. 자, 그 위에 한번 균형점 이동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상태라는 건 처음 여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최초 균형점. 균형 상태에서 인구가 변하고 소득이 변하고 그럼 수요가 변하겠지. 맞아요? 기술이 변하고 생산비가 변한데 그럼 공급이 변하겠지. 맞아요? 즉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걸 균형점의 이동이라 한다. 균형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균형점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균형 가격과 균형 양도 변하겠죠? 그럼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도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양가로 1번이에요. 자, 봅니다. 그 양가로 1번은 별표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책을 보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종전보다.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많이 사람 살려고 한단 말이야.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오르지. 가격 상승. 맞아요? 그럼 거래되는 균형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도 늘어나요. 아니,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사과 살려고 줄을 서 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날 과일 가게에 거래되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자,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하락하죠.
거래는요? 균형량은요? 없죠. 거래도 없어요. 자, 이제 공급입니다. 자,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떨어지죠. 하지만 균형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요. 공급이 많이 됐다는 건 물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래량 늘어납니다.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물건이 없어. 가격 올라가. 그래도 없어. 맞아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게 양가로 1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 어떻게 돼요?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요 감소는요?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요. 수요와 공급이 두 개가 다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3월 달에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하나만 변하는 것만 일단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우리 수요 공급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탄력성이. 난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꼭 물어봅니다. 탄력성 꼭 물어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이렇게 딱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균형의 변화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균형의 변화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이제 탄력성입니다. 자, 누가 옆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쿡 찔러. 누가 쿡 찔러, 나를. 그럼, 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이 있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이 있다고. 왜 뜬금없이 왜 자극 반응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자, 보세요. 가격이 변합니다. 아파트 가격이라고 그래 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네? 변하죠. 이게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이게 수요량이 변하죠.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변하지. 변하지. 변한다. 대체재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변해요? 변하죠.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보완재 가격이 변해도 보완재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까요? 변하죠. 변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공부한 것 중 일부야 지금. 이게 수요량의 변화고 이거는 수요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 이거는 탄력성 아니야. 그럼 탄력성은 뭐냐? 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하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변하냐 이 말이야. 얼마만큼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 감소하는데요? 몇 퍼센트 감소하는데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죠? 이때 필요한 게 탄력성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걸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탄력성이 만약 2다. 탄력성 2야. 그러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 것 같아요? 20%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럼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럼 가격이 10% 변했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20% 변한다. 이게 탄력성의 개념이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금 약간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약간 맛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럼 탄력성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수요량 몇 프로 변해? 10%. 0.5야. 그럼 수요량 몇 프로 변해? 5%. 이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별거 아닌데 사실. 응? 공을 던진다. 여기서 공을 던져. 자, 공을 던질 때 내가 10의 힘으로 던져서 공을 10의 힘으로. 근데 공의 탄력성이 2야. 그럼 반응은 20의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탄력성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보이는 정도야. 정도. 그럼 여기서 자극이 뭐야? 가격 변화죠. 네? 이건 자극이 뭐야? 소득 변화지. 이거는 지금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탄력성 이름이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가격 탄력성. 이거는 소득 탄력성. 이거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이 3개예요. 3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3개를 공부합니다. 그럼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봅니다. 가격 탄력성 뭔지 좀 아시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일단 뜻이 중요한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 우리 알잖아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 알아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뜻이 뭐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데 이걸 나타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데 가격이 변한 것보다 2배 많이 변하느냐 3배 많이 변하느냐 4배 많이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탄력성이 2잖아요. 그럼 가격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2배 변한다는 뜻이에요. 탄력성이 3이잖아요.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3배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탄력성이야.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가 원인에 해당하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식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가격 변화가 분모로 가고요. 기준, 원인에 해당하는 게 분모로 가.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가 분자로 간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가격 변화라는 거는 100원, 200원, 300원 단위가 원이죠. 근데 수요량 변화는 1개, 2개, 2채, 3채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격 탄력성 식입니다. 식.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게 절대값이죠. 자, 다시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자, 그 큰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돼 있네요. 보이세요? 자, 양가로 1번입니다. 줄 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줄 딱 치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줄 치세요. 줄 쳤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요. 양가로 1번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 걸 나타낸다. 이런 말 보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 말이 없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에 나가요. 이렇게 적으세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적으세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 말을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식으로 적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뜻에서 출제자 시험을 하나 내고 싶어.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단 말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틀렸단 말이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딱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얼만큼 변하는데 이 얘기야. 야,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별로 안 변하는데. 이제 내가 이번에 가격을 내렸더니 내가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려올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 탄력성이 작은 거야. 이번에 내가 가격을 내렸더니 손님들이 미어 터지더라. 탄력성이 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자,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와야 되죠. 그죠? 근데 가격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그대로 와. 이 탄력성 큰 걸까? 탄력성 작은 걸까? 가격을 올렸는데도 손님이 안 줄어. 탄력성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야 돼, 원래. 근데 가격을 줄였는데도 수요량 변화가 별로 없어. 탄력성 작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은 일단 감을 잡고 강의를 들으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많으냐 작으냐를 나타내.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별로 안 변하네? 탄력성 작은 거야.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많이 변하네? 탄력성 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변하면요 탄력성 큰 거야. 적게 변하면 탄력성 작은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또 이제 또 나가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문을 하는데 크다 작다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야, 저 사람 키가 커. 몇 센치가 키가 큰 건데. 저 사람 키가 작아. 몇 센치가 작은 거야. 저 사람 시력이 좋아. 어느 정도 돼야 시력이 좋은 거야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기준? 그게 뭐냐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하고 같아.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10% 변해. 무슨 알겠어요? 이게 기준 역할을 해. 이게 단위 탄력적이야. 이게 기준 역할을 한다. 그럼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으면 탄력성 얼마겠어요? 1이겠지? 탄력성 1이잖아. 탄력성 1. 탄력성 1. 탄력성 1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아.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1보다 커. 1보다 크면은 아 탄력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탄력성 좋구나. 1보다 작으면 나 탄력성이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1보다 커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비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비탄력적이란 뜻이 뭐냐? 야, 너는 있잖아. 가격이 변한 것보다, 지금 가격이 지금 10%나 변했는데, 너는 수요량이 그 정도 안 변하네? 이 뜻이에요. 즉,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 작다? 작은 거야. 가격은 지금 10%나 변했는데, 수요량은 5%밖에 안 변해.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한 것만큼 안 변하더라, 이 말이야, 수요량이. 이해됩니까? 그래. 의미를 좀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래야 된다. 비탄력적.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한다. 뭐가 기준이에요? 가격 변화가 기준이야. 가격 변화가 딱 기준이야.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해. 탄력적.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해. 비탄력적.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탄력성이 1보다 커. 탄력성 1보다 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력적이라고 불러. 이거를 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어떤 게 기준이야? 가격 변화율이 기준이야.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가격이 변화할 때 이게 중요한 말인 거야. 그래서 출제자는 그 말을 바꾸려고 그래.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수요량 변화가 기준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가 기준이다? 가격 변화가 기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많이 변해 탄력적.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해 비탄력적. 둘의 변화가 똑같아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0이야 0. 수요량이 안 변해. 가격이 변했는데도 수요량이 안 변해. 수요량 변화율이 0이야. 그럼 탄력성 얼마일까요? 이게 0인데 지금 0이잖아요. 분자가 0인데 5분의 0 얼만데? 0이잖아. 5분의 0.
그죠?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0. 가격이 변했는데도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완전 비탄력. 이렇게 불러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너는 가격이 변했는데도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탄력성이 0이다 이 말이야. 완전 비탄력. 자, 그 다음 탄력성이 무한대가 있단 말이야. 무한대. 이 무한대라는 거는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일어나더라고요. 무한대로. 어떤 건데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리더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를까요? 완전 탄력적이라 불러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비탄력적 뜻이 뭐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 변화가 작은 겁니다.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탄력적은 뭐예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겁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탄력성 0이 뭔데요?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0입니다.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은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요량 불변? 그럼 돼요? 수요량 고정? 그래도 됩니까? 되지. 그래서 수요량 불변, 수요량 고정 이런 말이 완전 비탄력이고요. 탄력성 0이에요. 탄력성 다 했어. 별거 없어. 끝이야, 끝.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했다. 이때 아파트 수요량이 5% 증가했다.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입니까? 가격 탄력성. 저 식적이 있네. 10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얼마인데요? 0.5. 탄력성 0.5네요. 탄력성 0.5죠? 그럼 우리 시험은요. 계산 문제.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네? 자, 그 다음.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 곱하기 0.5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 3개를 가지고 두 개 가르쳐 주고 한 개 물어보는 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거 두 개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본 적은 없어요. 어려워, 그거는. 하지만 알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거 곱하면 뭐가 돼? 이게 되니까 여기서 이거 나누면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숫자 3개를 가지고 2개를 가르쳐주고 1개 묻는 걸 잘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했는데 탄력성 2야. 그럼 수요량 몇 프로 변해? 20%. 아까처럼. 됐죠?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양가로 1번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줄치고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질적 지표인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양적 지표인 줄칩니다. 정양적 지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정양적 지표입니다. 우리가 정양적 지표라는 거는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 좋아. 얼마만큼 좋은데? 많이 좋아. 근데 얼마만큼, 하늘만큼 좋아. 이거는 정성적인 거야. 그런데 저 사람 얼마만큼 좋아? 너보다 10배 좋아. 이게 정양적 지표예요. 몸무게를 댔더니
10kg입니다. 20kg입니다. 정량적 지표. 무겁습니다. 약간 무겁습니다. 적게 무겁습니다. 이건 정성적 지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숫자로 딱 나오기 때문에 0.5, 2, 1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다, 정량적 지표다. 정량적 지표입니다. 양적 지표. 오케이? 네, 정량적 지표. 자,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입니다. 절대값을 왜 붙이느냐면요. 사실 안 중요한데, 자,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라고? 방향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은 무슨 방향이었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밖에 없어. 같은 방향 있던가요? 반대 방향밖에 없지? 그러면 방향이 반대 방향밖에 없을 때는 방향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전부 반대 방향밖에 없는데 방향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 아니 다른 게 있어야 뭐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따질 의미가 없잖아. 안 그래요? 인간 눈 2개밖에 없는데 이게 눈이 2개냐 3개냐 의미가 없죠. 2개밖에 없는데. 즉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반대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부호가 의미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부호가 무슨 부호밖에 없어요.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마이너스밖에.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뭐만 필요한데? 숫자만 필요해. 숫자만. 1이냐 2냐 3이냐. 마이너스 1이란 전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가 안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가 눈에 거슬리거든.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야.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소득 탄력성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소득이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지. 그럼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이네. 그럼 플러스잖아요. 자, 그런데 소득이 늘었는데도 수요가 줄어드는 물건들이 있어요. 껍데기, 돼지 껍데기, 삼겹살, 뒷고기 이런 것들은 소득이 늘면 줄어들어요. 그 누가 먹어요? 그 열등제라 그래. 열등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물건도 있고 물건이 다르죠. 그런 방향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소득 탄력성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과 공급량의 방향도 한 방향밖에 없잖아. 그 방향의 의미가 없어. 다 플러스밖에 없어, 걔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로 따지면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숫자 그냥 크기만 나오고 크기만 없겠다 이 말이야. 안 중요해. 잊어버려도 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붙입니다. 절대값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하나만 풀고 좀 마칠게요. 자, 102페이지. 예제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30회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틀렸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변하는 거 그랬잖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자, 2번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 나왔네. 완전 비탄력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안 변하는 건데, 근데 뒤에 보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한대, 완전 탄력이죠. 그래서 무한대는 완전 탄력이야. X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을 물어보고 있죠. 비탄력적이 뭐였어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맞아요? 근데 보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크다 돼 있잖아. 이건 뭐예요? 탄력적인 거죠. 탄력적인 거 아닙니까? 자, 4번 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래.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 자,
자, 공급의 가격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이 말은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어때요? 맞죠?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크냐 작으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럼 양이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더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5번 한번 볼까요? 5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아, 이제 기출문제 다 풀었잖아, 작년에. 그럼 이 풀고, 이걸 풀었을 때, 맞췄다, 신났다, 이게 아니야. 그 1차원적인 공부라니까. 야, 이거 보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물어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3번에 보니까 비탄력적을 물어봤고, 4번에 탄력적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걸 잘 알아놔야 되겠구나, 내가. 꼭 알아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 적어놨다가, 이건 안 잊어먹어야 되겠구나. 수시로 보자. 수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했대. 근데 수요량이 7% 증가했대. 그럼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얼마예요? 5분의 7이지 뭐. 5분의 7. 5분의 7. 맞아요? 그럼 계산기 들고 7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그럼 1.4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계산 문제라고요. 안 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시험 어렵게 안 됩니다. 탄력성 같은 경우. 자, 그래서 1번, 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있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저는 5가지 경우를 다음 시간에 페이지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수요 공급은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